$53,000 왔다 갔다 살짝 위에 거기까지 갔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좋게 빠졌는데 막상 또 그렇게 되면 더 빠질까봐. 세일 지금 너무 좋게 많이 했는데 70% 세일하면 좋은 건데 80% 폭탄 세일 뭐 이런 거 기다리다가 못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버리고 어차피 우리는 바닥을 못 잡습니다. 적당히 싸다. 이 정도면 뭐 사이클 내에서 충분히 싸다. 이번 사이클은 뭐 20-30% 아니면 충분히 좋은 가격이니까 그런 타이밍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 지금은 뭐 지금은 아니잖아. 다시 올랐었잖아.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이런 조정은 또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비트 슈아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비트 슈아고요. 2017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가 비트코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주위 분들께 열심히 전파하다가 이왕이면 많은 분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유튜브로 요즘은 코인 관련 정보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65,000 원화로 9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으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거라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가 되어 오른 거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오를 때가 돼서 오른 것도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아무래도 트럼프 발이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워낙 또 본인이 코인 대통령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코인 관련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피격돼서 잘못됐으면 그거 다 무산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건 터졌을 때 코인 가격이 쭉 빠졌거든요. 그랬다가 안 죽었어 살았어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도 함께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쓰러져서 이제 막 정리가 되고 나서 강행한다 자기 스케줄 이 총을 쏘는 이런 그 무리들이 자기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옆에서 또 그러면 저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당연히 가야지. 이런 코인 시선이 비트코인 쪽으로 탁 쏠리게 되면서 코인과 함께하는 트럼프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 코인이 이 조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함께 움직여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 후보가 실제로 뭔가 이렇게 아직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이 안 됐을 때 가격이 좀 떨어졌었나요? 맞습니다. 한 30분 정도 떨어졌다가 안 죽었어 살았어 이 소식에 살아났죠 다시. 이런 또 공포가 오면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더 그렇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혼돈의 시간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코인 같으면 또 트럼프의 기대에서 함께 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함께 움직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상승의 동력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상승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트럼프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런 공약들이 친암호화폐적인 그리고 주위에 포진되어 있는 조력자들도 친암호화폐 인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가 그렇게 하건 말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에서는 반암호화폐 군대 그리고 소송 걸고 잡아뜨리고 코인은 범법자들만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발전을 못하거든요. 코인 관련 사람을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느낌상 이때 내가 요걸 딱 찔러서 이쪽으로 숟가락을 얹으면 묻어갈 수 있겠다. 이런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반감기 후 3개월가량의 비트코인 약세장과 지금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매 사이클마다 조금씩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다릅니다. 이번 같으면은 ETF라는 또 어마어마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감기라는 경제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수요와 공급, 그 정확한 원칙, 그리고 사이클, 그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기대로, 흐름에, 그냥 어떤 과한, 어떤 과학적이 아닌 뭐 이런 어떤 도박성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한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굴되던 양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모자르네? 이게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 그걸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각에서는 채굴자들이 아직 버티고 있어서 반감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어느 정도가 항복인지, 씨를 말려야지 항복인지 지금 정도면 충분히 항복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모든 채굴자들이 다
손 들고 나가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네. 어느 정도 항복하고 나가면 남은 채굴자들이 이 정도면 채선성이 나온다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졌으니까 난이도가 떨어져서 내가 내고 있는 이 전기세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되겠네. 이 정도면 유지되겠다. 가격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제는 간다. 희망을 갖고 일어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지고 정리될 채굴자들은 벌써 정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트슈아님은 과거 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을 때 따라 사지 말고 20에서 30% 조정이 크게 왔을 때 그때 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매수하기 좋지 않은 가격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으로 바라보느냐죠. 길게 보면 뭐 4년, 5년, 10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싼 가격, 좋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장기 투자자야 그러면서도 일단 사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면 속았어. 아유 괜히 유튜버 말 들어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이왕이면 좀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빠졌을 때, 쌀 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대략 한 20% 빠지면 많이 싸다. 네. 20% 살짝 넘으면. 이번에 2주 전만에도 뭐 한 대략 어느 정도 빠졌죠? 많이 빠졌죠? 한 20. 5만 그 정도 빠졌잖아요. 5만 3천 달러 왔다 갔다. 살짝 위에 거기까지 갔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좋게 빠졌는데 막상 또 그렇게 되면 더 빠질까 봐. 그쵸. 세일 지금 너무 좋게 많이 했는데 70% 세일하면 좋은 건데 80% 폭탄 세일 뭐 이런 거 기다리다가 못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우리가 욕심 버리고 어차피 우리는 바닥을 못 잡습니다. 적당히 싸다. 이 정도면 뭐 사이클 내에서 충분히 싸다. 이번 사이클은 뭐 20, 30% 아니면 충분히 좋은 가격이니까 그런 타이밍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 지금은 그럼 뭐 지금은 아니잖아요. 다시 올랐었잖아요.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이런 조정은 또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회복되었다가도 오를만 하면 흘러내리고 하다 보니 한 번 더 20% 정도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 또 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속 20% 조정을 함께 가는 겁니다. 시즌 끝날 때까지 함께 간다. 시즌 끝나고 때까지. 나서도 언제나 그 정도 조정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 조정 끝나고 나면 뭐 이제는 꽃길만 걷는 건가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폭등의 그 중간에 어디에도 네. 언제나 20% 넘는 그런 조정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날만 있는 건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비트코인이 최고야를 외쳐도 또 조정은 온다. 그래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정도의 기대치를 가져야 됩니다. 최근 진입하신 분들이 잘 상황 파악이 안 되시니까 주식 투자하시다가 코인으로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번에. 네, 맞아요. 그런데 한 2021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정도는 뭐 간지럽지 하고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런 멘탈을 갖고 적정 기대치를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여기서 또 20%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흐름이 있으니까 네. 중간 로컬 고점에서 대략 한 20% 조금 넘게 빠지면 그때가 찬스인데 지금은 이제 중간 어디 와 있습니다. 지금은 네. 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니까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대략 지금 뭐 가격 한 6만 달러에서 6만 2천 달러 요 정도 보면 일단 지금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로 이어간다면 뭐 좀 빠져도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 밑으로 혹시 빠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만 달러 이렇게 가면 상황이 좀 심각하게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또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좀 더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재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 어느 정도 좀 빠질 만큼 빠지고 추스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나. 물 한 모금 마시고 있는 뭐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비트코인이 5만 3천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모든 지표가 깨졌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전체 그림을 안 보면 당장 이 하락이 예상보다 조금 더 깊게 빠졌네. 이거 끝났나 보다. 매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전체 큰 그림을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뭐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 대응을 하고 또 조정을 해가면서 리밸런싱도 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그림이라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대선 시작도 안 했고 반감기 지난 지 지금 뭐 한 몇 개월 되지도 않았잖아요. 한 4개월 됐나요? 그쵸. 3개월 좀 넘었는데 이제 시즌 종료를 외친다는 건 이건 너무 많이 간 게 아닌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그러는 거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설사 시즌 종료라고 해도 그 시즌 이걸 뭐 얼마짜리 시즌 얘기하는 건지 뭐 6개월짜리 시즌, 뭐 1년 시즌 그건 오케이. 6개월 후에 다시 또 재반등하고 가면 되는 건데 4년 아직까지 이어오던 그런 4년 주기 사이클이 시즌 종료? 이건 좀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의 지금 움직임 네. 지금 ETF를 통해서 막 자금 유입되고 레리 핑크가 나와서 막 외쳐대고 뭐 미 대선 후보가 2명이나 네. 뭐 컨퍼런스 며칠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빠졌네. 에이 짐 싸서 간다 하고 다시는 이제 코인 안 돌아봐 하고 가기에는 그러기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봐요. 비트코인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닌데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군요. 지금 사이클에서. 이 사이클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인생에서 뭐 3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예로 2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이 앞으로 미래야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고 인터넷 관련 사업에 좀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아니 뭐 잘 나가려는 회사가 마이스페이스라는 데 투자했는데 잘 안 되네. 야후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사이월드가 왜 이 모양이야? 에이 사기네 인터넷.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때 투자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유망한 산업에 1등 회사들에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좋아요. 분산해서 잘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대응만 잘 한다면.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이 산업이 미래가 있는 건지 인터넷이라는 게 진짜로 발전을 해서 전화를 공짜로 할 수 있고 TV에 동네 아저씨가 막 방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런 아저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걸 우리가 20년 전에 알았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투자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찬가지로 지금 블록체인을 통해서 금융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좋다는 얘기인 거죠. 발전은 하고 있고 내가 잘못 고른 것뿐이지 1등 코인만 잘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큰 무리는 없다. 허황된 그런 기대치를 갖고 100배 코인을 노리다 보니까 좀 미끄러지는 거지. 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상승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시작이다. 뷔페 가가지고 그냥 에피타이저라고 이제 밥 먹기 전에 이거 숲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물 한 모금 먹고 배불러 하고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군요. 나오기도 전인데. 매일 나오기.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까지 예상하시나요? 그걸 뭐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찍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목표가를 몇 개 정해놨는데 한 15만 달러 정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 봐서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너무 빨리 그런 지점에 도달한다면 조금 더 내다볼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시장이 과열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목표가에 도달했다. 그러면 조금 더 노리는 건데 만약에 시간은 흘러 2025년 말까지 갔는데도 아직 거기도 도달을 못했다. 그러면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15만 달러 한 1억 후반 아마 2억 정도 내외로 2억 정도를 일단은 1차 목표를 좀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6만 6천 달러대가 되면 매도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파는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채굴자들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네. 이걸 팔아야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채굴자들이 있고 팔 필요 없이 채굴했어? 이 돈 가지고 채굴기 업그레이드 하자. 새로 주문하는 채굴자도 있습니다. 더 투자하는. 이런 채굴자들은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이죠. 투자 받을 만큼 받아서 더 좋은 채굴기를 사서 경쟁력을 키워보려는 이런 사람들은 안 팔아요. 더 보관하지. 이제 올라갈 건데 지금 왜 파나? 그런데 망하기 바로 직전 채굴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팔아서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그리고 소송당하니까. 그리고 채굴기를 그냥 현금 주머니에서 꺼내서 한 게 아니고 할부로 사요, 다들. 할부로. 그럼 이거 페이먼트 해야 되잖아요, 페이먼트. 그렇죠. 안 하면 와서 뺏어가니까 신용 불량자 되는 거고. 사업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채굴자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전체적인 채굴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망하기 바로 직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벌써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싹 다 100% 그런 사람들 정리되고 그 다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짐 싸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잠깐 하면서 다시 또 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몇 월 며칠 정해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본격 상승장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제도화적인 틀, 규제, 그리고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일단은 ETF를 통해서
이 규제적 명확성이라든가 제도화적인 틀이 짜여졌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까지 규제적 명확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고 멀쩡하면 우리도 증권이 아니지. 그렇죠. 저야 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ETF를 신청하기도 시작하고 네.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모습이에요. 네. 전반적인 코인 시장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짜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미 대선 주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코인을 외치고 있잖아요. 이번 네.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10일 미국 시간으로 이때 트럼프가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만약에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코인을 담겠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 개차 대조표에 1%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네. 괜찮으면 이거 늘려나가자. 이걸 벌써 얘기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그런 비슷한 발표만 해주면 시장은 뜨겁게 반응할 거고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대선 성공해서 네.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대선 주자가 그런 얘기를 진짜로 입으로 꺼낸다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전에 코인은 사기네 만에 이거 뭐 잡아가야 된다. 이거 사람들 선동하는 방송 왜 해야 돼? 유튜브 당장 꺼라. 그거 뭐 악육 쓰고 나오는 나는 누구냐 막 이런 얘기 하게 되고 막 사람들 사회 사기꾼 이런 약간 뭐 나는 어디 가서 코인 투자해 이런 말하기 좀 곤란한 상황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네. 요즘 이제 많이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나 코인 투자 이런 얘기가 조금 아직은 좀 그렇다고 하는데 네.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코인 투자하면 저 사람 앞서가는 사람이네. 그렇군요, 인식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요즘 뭐 유행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 스마트폰 처음 나왔는데 네. 이거 딱 들고 쓰면은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 뭐 플립 폰 막 이만한 전화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 나는 이메일도 아직 쓸 줄 몰라.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곧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 하다가 지금 겹치는 트리거는 이 대선 주자가 이걸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가는 기술이다라는 걸 확인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코인을 등에 업고 메고 가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 당선됐다. 게임 끝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ETF가 사람들이 이제 ETF의 그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어요. ETF 이제 좀 철진한 이슈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데 ETF를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ETF를 통해서 새로운 판이 짜여져 가고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ETF 딱 터지고 나서 7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7년이나 올랐군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4년 동안 움직일 수도 있고 뭐 7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이제 시작이고 판 깔아놨는데 이제 밥상 차려놨는데 와갖고 숟가락으로 국물 한 그릇 먹고 집에 돌아가면 안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ETF 요즘 유입량이 좀 떨어졌네. 시즌 종료? 게임 끝? 저 레디 핑크의 약발이 다 떨어졌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 초에 ETF 딱 이제 승인 나고 나서 ETF 발행한 주체들이 다 모여서 월가 투자자들 다 모아놓고 인베스터 데이라는 그런 투자 설명회를 가졌어요. 네. 여기서 이제 블랙록의 대표, 비트와이즈, 아크, 피델리티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 시간이 좀 걸린다. 단계적으로 영업사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상담가들 이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나가면 본격적인 영업이 되는 거고 회장님들 앞에서 딱 설명회를 갖고 회장님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대세입니다. 이런 시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럼 회장님들이 그거 사기 아니야 혹시? 레리 핑크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친구 내가 아는데 한번 믿고 한번 좀 조금만 더 볼까? 사기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하고 1%만 이렇게 조금씩 이 비트코인을 몰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단계가 1단계예요. 1단계. 그리고 1단계가 지금 펼쳐지고 지금 유의미한 유입이 있어 왔습니다. 1단계는 개인적인 재정 상담가들이 움직였을 때가 1단계고 2단계는 뭐냐면 기관들, 기업들, 펀드들, 연금 펀드라든지 국부 펀드 이런 데는 그냥 개인이 와서 설명해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펀드가 움직이려면 지난 1년 동안 성적이 어떤데? 그거 좀 위험한데? 1년 동안 이렇게 했어? 그러면 조금 일단 시범적으로 조금 해볼까? 일단 1%만 한번 담아보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해칭하는 차원에서 이걸 쇼트를 쳐놓고 테스트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펀드들, 기관들이 네. 5월 달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 보니까 네. 예상보다 좀 많이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어. 그런데 테스트인데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금 펀드를 가지고 이런 테스트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건 보수적으로 해야죠. 보수적으로 해야죠. 보수적으로 하는데 캐리 트레이드라고 이걸 해칭을 하기 위해서 혹시 이게 잘못돼도 괜찮게 숏을 쳐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혹시 푹 꺼져도 네. 숏을 쳐놨으니까 여기서 만회가 되는 거예요. 네.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이 숏이 없어지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큰 위험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네. 테스트를 해보고 사도 보고 팔아도 보고 이걸 하는 모습이 확인됐어요. 자, 이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관들이 넣어놓은 이 규모가 뭐 몇 천만 달러. 이건 우리로 치면 뭐 껌값이에요. 브라보콘 하나 사 먹었는데 이걸 예. 가지고 뭐 몰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지나가다가 그냥 길에서 그냥 핫도그 하나 사서 이렇게 한번 맛본 거예요. 핫도그에 몰빵했다 저 친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기관들이 그런 차원에서 핫도그 이거 먹을 만한가? 경쟁력이 있나? 이거 들고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쭉 선보여도 되나? 이렇게 맛을 보는 겁니다. 아, 케첩을 너무 많이 발랐네. 느끼하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거 당뇨에 안 좋네. 이런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핫도그 이거 사기야. 끝났어. 시즌 종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기관 자금이 이런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는 괜찮다고 판단이 들고 정말 대선 주자들이 비트코인 뭐 합법화하겠다, 이거 밀어주겠다 하면 정말 1%, 2%, 3% 큰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기관 자금이란 게 그 인베스터들이 발표한 게 수분기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분기라면 1분기가 3개월이니까 수분기면 뭐 3, 4분기 1년 걸릴 수 1월에서 예. 1년 반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 그러면 이제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1월에 승인 났으니까 뭐 9개월 정도 걸리면 이번 10월부터 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직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오지도 않았다. 오지도 않았다. 갑자기 또 가슴이 설레오는데. 가슴이 설레집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좀 네. 가슴을 좀 쓸어내려야 되겠네. 네. 물 한 모금 드시고요. 저 이더리움 얘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네.